313페이지입니다. 자, 감지기의 종류인데요. 차 동시에 무슨 차? 동작하는 차,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동작이 안 올라가요. 동작 안 합니다.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동작하죠. 그죠? 그래서 예,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일 때 서포트는요, 어디에서? 예? 예. 일국소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작동 상태, 미작동 상태 그림을 보면요. 리크 구멍이 있어요. 리크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무슨 역할을 해요? 예, 오동작. 이 오동작이 뭐예요? 예? 화재가 아닌데 동작한 거를 오동작이라 합니까? 아니면 동작하지 않은 거를 오동작이래요. 예, 잘못 동작한 거를 오동작이라 하죠. 그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비화재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동작 같은 말, 비화재보죠. 화재가 아닌데 경보를 울렸다. 그죠? 맞습니다. 비화재보를 방지합니다. 자, 리크 구멍이 막혔어요. 어떻게 되죠? 오동작합니다. 그러면 리크 구멍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지연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막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동식 서포트형 감지기가 오동작이 좀 돼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차동식 서포터는요, 예, 리코공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차동식 분포형은요, 종류가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인데요. 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전부 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공기관식은 공기관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 20m 이상, 100m 이하. 그죠? 열 전대는요,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4개 이상, 20개 이하. 열 반도체는요, 2개 이상, 15개 이하. 그죠? 그럼 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을까요? 네? 예. 공기관을 설치했는데요. 20m가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가열되는 길이가 너무 작아서요. 예? 공기 팽창이 너무 작아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열 전대식도요. 예. 1개, 2개, 3개면요.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나도. 열 반도체 1개 설치하면요,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2개 설치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동작을 하더란 얘기죠. 다들 그런 겁니다. 네. 자, 열전대, 열반도체. 그죠? 우리 공기관식은 분포형이든 서포터형이든 똑같이 무슨 구멍이 있어요? 리크 구멍이 있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접점 조정 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접점의 간격을 조정하는데, 이 너무 가까우면 비화재보, 즉 오동작이 어때요?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든가 동작 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히 잘 조정해 놔야 되겠죠. 그죠? 뭘 했어요? 점검을 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점검을 잘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죠. 현장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안 하는가 하면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차오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가 있더라고요. 예, 축전지실에, 배터리실에 말이죠.
딱 갔어요. 내부에 딱 들어가니까 공기간식 감지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부에? 내부에? 이 안쪽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벽과의 간격 얼마요? 네? 1.5m 이하에. 그죠? 내화 구조예요. 비내화 구조예요. 공기관 공기관 사이 거리도 있죠. 그런 기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길이를 제가 얼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와,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m도 안 돼요. 그럼 이거 불 놔둬요.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비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설비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예, 시공하시는 분들이. 자, 넘어갑니다. 자, 정원식 서포트형 감지기예요. 정원식 서포트형. 일정 온도가 되었을 때,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몇 도씨 몇 도씨 몇 도씨 동작 있잖아요. 70 몇 도씨, 100 몇 도씨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있어요. 자, 여기는 종류가 나오죠. 차동식 분포형도 종류가 나오고, 정원식 서포트형도 종류가 나와요. 그죠? 자, 종류 외우셔야죠. 제가 옛날에 소방전기 공부할 때인데 암기 방법을 이렇게 썼어요. 바위, 활반, 금액, 팽창, 가용, 절연물. 이게 이제 암기법이에요. 이걸 하니까 지금도 생각나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바이메탈의 뭐를 이용한? 활곡을 이용한. 바이메탈의 뭐를 이용한? 반전을 이용한. 그죠? 팽창이 여기는 이제 공통 단어예요. 금속의 팽창 개수차를 이용한, 액체의 팽창을 이용한. 그리고 가용절연물은 그냥 한 개고.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암기법인데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 가라고요. 이런 게.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노력이 되고 땀이 되고 한 개 한 개 만들어 가면서 외워진다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렇게 암기하면 좋다. 그죠? 네. 자,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예요. 감지기가 뭐처럼 생겼어요? 전선처럼 생겼죠? 전선처럼. 그러면 전선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전선하고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선은 예? 구리선과 구리선 사이에 경계가 절연 물체예요. 잘 안 녹는 절연 물체예요. 온도에 의해서 쉽게 녹지 않는 물체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용 절연물. 그죠? 쉽게 녹는 절연물.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연하고 있다가 전기가 안 통하다가 화재나면요 쉽게 녹아서 이 합선이 되는 거예요. 자, 보상식 서포트형 감지기는 리크 구멍 있어요, 없어요? 리크 구멍 있죠? 그죠? 감열실 리크 구멍. 무슨 식 감지기예요? 차동식 서포트형 감지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팽창 금속, 고팽창 금속 있죠? 얘는 무슨 감지기예요? 정온식 감지기예요. 그래서 얘는 정온식 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동작해도 동작을 하고요. 두 개가 사실은 상호 동작이에요. 다이아프램이 약간 팽창하고요. 예, 저팽창, 고팽창 금속 이렇게 이용해서 예, 접점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얘는 정온식보다도 차동식보다도 얘는 더 빨리 동작을 해요. 대단히 동작이 빨라요. 예. 자, 밑에 보면 보상식 감지기와 복합형 감지기를 구분한 표가 있어요. 우리가 보상식은 또는이죠. 두 개 원리 중 하나만. 근데 복합식은요. 두 개 모두 동작해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동작의 가능성이 낮은 거는 뭐예요?
복합형이죠. 그죠? 자, 이온화식 감지기. 참고 정도만 하세요. 이것을 시험에 냈다. 좀 이상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올 수는 있어요. 기사에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예. 얘도 방사선원이 들어가죠. 아메리슘 241번이라는 한번 읽어놓은 주시고요. 지금 이온화식 감지기 생산이 안 돼요. 누가 사야 말이죠. 우리나라는 연기 감지기 하면 광전식이에요. 자, 7번에 광전식 감지기는 종류가 산란광식이 있고 감광식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산란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표현을 했으면 감광식 반대가 뭐예요? 광량이 줄어서 감지하는 거예요. 광량이 줄면 동작하는 거예요. 감지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감광식 반대가 뭐예요? 예? 가광식이라든지 또는 증광식이라는, 그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광량의 증가를 검출하는 거예요. 맞나요? 뭐 다 아시는 거네요. 넘어가죠 뭐. 예. 자, 어떤 게 더 싸고 어떤 게 비싸요? 예, 분량이 비싸죠. 그러면 훨씬 좋은가? 훨씬 좋은가? 그런 의문은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훨씬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서포트형은, 광전식 서포트형은 설치가 대단히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는요? 광전식 분리형은요, 설치가 대단히 어려워요. 발광부, 수광부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딱 이렇게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이건 빛을 받는 수광부예요. 그죠? 정확하게 받도록, 예? 설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먼 거리를 한 100m 정도, 또 80m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여기서, 예? 1도만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도만 잘못됐다. 예? 이게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근데 기구는 요만한데, 예? 기구는 요만한데 발광부도 그렇고 수광부도 요만하다고요. 그죠? 80m라고요. 약간 삐딱하게 설치되어 있으면요, 예, 안 맞는다고요. 잘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죠.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낮은 장소에서 맞추는 작업 여건이 좋지도 않아요. 사다리 타고 저 위에 꼭대기 가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는 이거 설치된 데에 점검을 위해서 발판을 설치하고 이런 고려를 별로 안 해요. 알아서 잘하는 얘기죠. 그럼 한 손으로 사다리 잡고 한 손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319페이지에는 연기 크기와 감도와의 관계, 연기 색상과 감도와의 관계, 이온화식, 광전식 있죠. 그죠? 왼쪽 그림을 일단 봐요. 자, 광전식, 이온화식을 보게 되면요, 0.01과 0.03 사이에요. 0.02죠. 그죠? 0.02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이온화식은 선이 만나는데 광전식은 안 만나죠? 그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가보면, 예, 1과 3 사이 2예요, 2. 2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온화식은 만나죠? 물론 광전식도 만나죠. 광전식도 만납니다, 만나기는. 그죠? 근데 이온화식은 어때요? 예, 최소, 최대가 넓고요. 그죠? 그리고 예, 왼쪽에 Y축에 보면 감도가 있죠. 감도가 거의 일정하죠. 근데 광전식은 어때요? 감도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죠. 자, 우리가 좀 더 작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게 광전식이에요, 이온화식이에요? 이온화식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 오른쪽이에요. 이제 색상인데요.
광전식이 있고 이온화식이 있어요. 이온화식은 투명한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검정한 거 모두 다 감도가 뭐 큰 폭이 없어요. 다 검출한다는 얘기예요. 즉 투명한 연기도 검출을 해요. 이온화식은. 그런데 광전식은요. 투명한 거 안 되죠. 그죠? 검정색 돼야 안 돼요. 감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무슨 색이 돼요? 예, 회색 정도가 된다고요. 회색이 가장 잘 검출을 한다고요. 빛이 하얀 연기에 부딪혔어요. 반사돼야 안 돼요. 근데 검은색에는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빛이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이 광전식, 감지기, 이온화식이 있는데 이온화식은 종류 한 개예요. 근데 광전식은 서포터가 있고 분리형이 있는데요. 얘는 서포터형 감지기입니다. 서포터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리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분리형. 우리가 서포터는 발광부가 있고 수광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빛을 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기가 존재하면요. 이게 연기 입자에 부딪혀서 수광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가 없으면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계속 검은 상태,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죠. 연기가 존재하면 여기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부딪혀서 이쪽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밝아지려면 검은색이면 밝아지겠냐고요? 안 되죠. 투명한 색이면요. 계속 가겠죠. 그런데 자, 이게 아니고 발광부, 수광부예요. 여기에 연기가 있어요. 얘는요. 계속 가던 광량이 줄면 어때? 줄잖아요. 그러면 검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검은색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양이 줄죠. 흡수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검은색 돼야 안 돼요? 되죠. 흰색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근데 투명한 색은 안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요. 자, 다시노식 감지기 넘어갑니다. 공기 흡입형 감지기. 우리 감지기들 중에 비싼 감지기가 공기 흡입형 감지기. 엄청 비싸요. 그리고 불꽃 감지기 비쌉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비싸요. 자, 공기 흡입형 감지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헤드 비슷한 게 보여요. 동그란 그림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헤드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공기를 빨아당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관이 있고 쭉 가서 어디 있는가 검출부가 있거든요. 그럼 검출부에는 뭐가 있냐? 여기는 팬이 있어요. 팬이. 팬. 그래서 검출부 팬에서 이렇게 계속 팬으로 공기를 이쪽으로 계속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공기를 빨아당기고 있는데 이 공기 중에 연기가 있으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검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림이 일단 그런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는 동작 시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죠. 무작위는 아니에요. 빨라요. 연기가 감지기까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다른 감지기는 얘는요 기다리지 않잖아요. 계속 뭐예요? 계속 공기를 흡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다고요. 얘는 수동이라고 해요? 능동이라고 해요? 수동형 감지기고 얘는 능동형 감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감지기들 중에 능동형 감지기는 얘예요. 얘. 빠른 동작이죠. 공부는 또 공부 쪽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공부를 그죠? 빨리 합격을 해야 돼요. 수동이 빠를까요? 능동이 빠를까요? 능동이 빠르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능동일까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능동일까요? 예? 암기 카드, 이건 수동이죠. 제가 하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쵸? 예. 그 외에 더 다른 게 있으면 좋잖아요. 자기 스스로 막, 이거 더 할 수는 없나, 이런 거.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렇게 자꾸 찾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늘 뭐 3개를 암기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럼 3개만 하고 나머지는요, 안 만들고. 이거보다, 이렇게 만들면 유리하겠구나.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이게 능동이지 않냐, 이거죠. 자, 우리가 관리사가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데, 그죠? 수동만 계속 해가지고 붙을 수가 있겠냐. 좀 능동으로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종류는 크라우드 챔버형이 있고, 초기 감지형이 있고, 공기 흡입형이 있어요. 얘들은 초밀입자 검출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초밀입자를 검출하냐? 미의 분산 법칙인데요. 광전식 감지기는 모두 다 미의 분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미의 분산 법칙은 뭐냐? 우리가 연기 입자입니다. 연기 입자예요. 빛의 파장이에요. 빛의 파장인데요. 예, 빛의 파장이 연기 입자가 있는데 어떤 게 클 때 분산하는 게 미의 분산 법칙일까요? 연기 입자가 작을 때 분산하겠어요? 클 때 분산하겠어요? 예? 클 때. 그죠? 빛의 파장보다 연기 입자가 클 때 분산하는 게 미의 분산 법칙이에요. 그럼 작을 때는 분산하지 않는다. 미의 분산 법칙 맞습니다. 미의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연기 입자보다 적을 때 분산한다. 연기가 클 때 분산한다. 작으면 분산하지 않는다. 이걸요. 그럼 우리가 분산을 해야 뭔가 변화가 있어야, 이게 그냥 쑥 통과해버리면요, 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연기 입자를 검출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예? 뭘 쓰는 거예요? 단파장을 쓰는 거죠. 이거보다, 이 입자보다 더 적은 파장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 밑에 있는 초기 감지형, 공기 흡입형 레이저 감지기, 즉 레이저 광을 쓰고요, 크세논 광을 쓰고 이거요. 강원을 아주 특이한 강원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얘를 키워요. 이렇게 키운다고요. 예, 속도 챔버, 즉 크라우드 챔버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연기를, 얘를 부풀린다고요. 그러면 일반 뭐가로요? 일반 강원, 즉 LED 강원이에요. 일반 강원으로 측정 가능한 거죠. 그래서 증폭시키는 방법, 단파장을 쓰는 방법, 광원은 그대로 두고 증폭시키는 방법, 이게 처음에 나오는 크라우드 챔버 감지기예요. 되시겠죠? 자,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식, 적외선식. 그죠? 0.18에서 0.26 마이크로미터, 4.1에서 4.7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파장인, 자, 적외선을 감지하는데, 우리 자외선은 보라색 바뀌고요, 적외선은 빨간색 바뀐데, 그죠? 그러면 이 보라색하고 적색의 파장 범위는 어때요? 예, 가시광선, 보라색은 몇 마이크로미터예요? 보라색 0.38. 그래서 가시광선의 범위가, 가시광선의 범위 옆에 써주세요. 가시광선의 범위가 0.38 마이크로미터에서 0.77 마이크로미터, 0.38 마이크로미터에서 0.77 마이크로미터, 요 정도가 가시광선 범위예요. 그래서 0.38인데 0.18에서 0.26은요
자외선. 0.77보다 훨씬 큰 4.1에서 4.7은요. 적외선. 넘어갑니다. 아, 훨씬 비싸고 좋은 거는요. 적외선 감지기. 되게 비쌉니다. 자외선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불꽃 감지기를 보면요. 대부분 자외선 감지기. 우리는 싼 것만 있습니다. 아직도 무조건 싼 거. 네. 자, 11번에 아날로그 감지기예요. 감지기 한계가 한계 경계 구역이고요. 그리고 얘는 연기 감지기다, 열 감지기다 그러면 연기 감지 센서, 열 감지기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지기별 1회로이므로, 그죠? 감지기별 1경계 구역이므로, 그죠? 잘만 뭐 하면 관리하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오동작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온도 센스다 그러면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5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비 경보. 저 누구한테만 알리겠다는 거예요? 예? 관계자에게만 알리자. 주경보만 올리자. 이거예요, 예비 경보가.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올라갔어요. 한 뭐 150도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화재니까 누구한테도 알리자. 예? 예, 거주자한테 알리자. 아파트로 치면 세대 민에게 알리자. 그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알리고 고위층도 알리죠. 그죠? 경보 울리잖아요. 지구 경보. 그 다음에는요. 또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예, 여기에 프레션 밸브를 터뜨린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가스계 있잖아. CO2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쪽으로 가는 거죠.